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특별 취재를 위해 한국에 방문했던 CNN 기자 레이첼이 미국에 돌아가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고 사연을 보내왔는데요. 과연 레이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CNN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레이첼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한국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취재하러 한국에 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 이 주제를 들었을 때부터 조금 실소가 나왔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라니 이게 무슨 대단한 혁신이라고 한국까지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평범한 횡단보도가 어떻게 주목받을 수 있을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동료들도 다들 그게 정말 뉴스거리가 되겠어? 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죠. 게다가 대상이 한국이라니 솔직히 말해 아시아에서 뭔가 첨단 기술이라도 나온다면 일본이나 중국이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이 무지했어요. 한국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건 K-팝, 한국 드라마, 그리고 몇몇 소위 흥행 문화뿐이었죠. 기술 혁신을 말하기엔 너무 멀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횡단보도에 뭘 넣었다고 저를 이 먼 타국으로 부른 건지 의아했죠. 그저 신호등이 좀 더 크거나 조명이 알록달록할 거라고 예측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CNN 기자로서 한국까지 가는 기회니까 한번 가서 보는 거지 하는 반쯤 시큰둥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예상보다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 교통 흐름이나 건물 간격까지 뭔가 체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도심에 가까워지자 목적지인 번화가 교차로에 도착했고 저는 긴장도 호기심도 없는 무덤덤한 마음으로 횡단보도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앞에 서자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보통 횡단보도라면 신호등이 깜빡이면서 길을 건너라고 알려주기만 하는데 이곳에는 발밑부터 초록색 LED 조명이 밝게 빛나며 보행자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보행 신호가 켜지자 머리 위로 거대한 파라솔이 자동으로 펼쳐지며 햇빛을 막아주더군요. 아마 이 파라솔은 비가 오면 빗물도 가려주겠죠.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져서 한참 동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 보여주기용이 아닌 보행자를 배려한 장치라는 설명을 듣고도 믿기 어려웠어요. 도대체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건가 싶었던 제게 서울시 관계자는 이런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낮이든 밤이든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설계된 것이죠. 파라솔도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강한 햇빛이나 갑작스러운 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도 저는 여전히 조금 회의적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비가 오면 도로에 물이 고이기 마련인데 이곳에서는 빗물이 순식간에 사라지더군요. 자동 배수 시스템이 깔려 있어서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서야 이 모든 기술이 그저 편리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고요? 솔직히 믿기 어려운 기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장치가 그저 화려함이 아닌 실질적인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가며 제 안의 선입견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첨단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라는 제 편견은 무너지고 이제는 더 깊은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도심 한가운데서 스마트 횡단보도를 체험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횡단보도가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설계된 공공인프라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게 되었죠. 정말 횡단보도 하나에 이렇게 세밀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점차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와 함께 횡단보도 관련 시스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이끌며 다양한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곳 횡단보도의 LED, 바닥 조명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야간에 보행자가 시각적으로 더욱 안전하게 신호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신호가 바뀌면 즉각적으로 바닥에 LED, 조명이 전환되면서
보행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주죠. 특히 밤길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제가 밤에도 이 횡단보도를 건너본다면 그 효과를 더 실감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밝게 빛나는 게 아니라 보행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안전하게 이동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던 중 한국의 교통안전연구원에서 이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횡단보도 시스템의 설계 배경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짧은 시간에 급속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교통량도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저희는 그 과정에서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력이 아니라 그동안의 교통안전 연구와 실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녹여낸 결과죠. 한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점차 횡단보도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현장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해왔는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장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보행자들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고려되었다는 점이 느껴졌어요. 시스템 하나하나에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담겨 있다는 설명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의구심을 확실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한 노인분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계셨는데 신호가 바뀌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행 시간이 더 연장되더군요. 순간 깜짝 놀라 다시 서울시 관계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노약자분이 길을 건너실 때마다 신호를 더 길게 해주는 건가요? 관계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스템은 보행자 인식 센서를 통해 보행자의 걸음 속도를 감지하고 그에 맞춰 신호 시간을 조정합니다. 보행자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배려한 기술이죠.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또 다른 예시로 서울의 거리를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실시간 CCTV와 AI 분석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과 보행자, 밀집도를 파악해 필요할 경우 즉각적으로 신호를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했어요. 대형 사고나 교통체증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침 횡단보도를 지나던 또 다른 시민에게 소감을 물어보았습니다. 30대 직장인으로 보이는 그는 처음엔 그냥 멋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밤에 이용해보니 안전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두운 밤에도 길이 선명하게 보이니까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죠. 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렇듯 기술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곳곳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교통 안전 시스템을 보며 한국이 공공인프라 혁신을 선도하는 나라라는 점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층 더 깊어진 감동 속에서 저는 한국이 이제는 단순히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세계의 교통 안전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선구자가 되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를 직접 경험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보행자 안전 인프라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또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촘촘히 설계된 모든 장치가 놀랍긴 했지만 이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와 배경을 알게 된 것은 오늘 만난 한 인물과의 인터뷰 덕분이었어요.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한국이 첨단 보행,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숨어있던 세대의 헌신과 노력이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인터뷰인은 바로 한때 서울시 교통안전국에서 일했던 60대 중반의 김영일 씨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형성되던 초창기부터 한평생을 공공, 안전과 교통 인프라 개선에 헌신해 온 선구자입니다. 김 씨는 저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며 그가 젊은 시절부터 마주했던 어려운 도로 상황과 교통 문제에 대해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했던 70, 80년대에는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죠. 서울은 경제적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었지만 도로는 좁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만한 횡단보도도 많이 없었어요. 차량 수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매일같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횡단보도의 LED 조명을 잠자코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의 시선을 따라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죠. 오늘날의 서울은 아주 세련된 교통 시스템과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모습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수많은 세대의 눈물과 노력이 있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한국이 첨단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과거 세대의 간절한 노력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제 막 도로 확장이 시작되는 단계였고 서울의 도심 한가운데조차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도로의 신호 체계도 지금처럼 정밀하지 않았어요. 횡단보도라는 것이 겨우겨우 세워진 구간에서조차 보행자들이 불편함을 겪기 일쑤였죠. 저희는 최소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게 만들고 싶어서 밤낮으로 연구하고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말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없었던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지금의 한국 도로 안전 시스템이 그의 세대의 피땀 어린 노력이 바탕이 되어 완성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 그리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 보였지만 서울시의 현직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모두 그를 비롯한 1세대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헌신이 한국의 보행, 안전 혁신을 가능하게 한 주춧돌이었다고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서울시 교통안전연구원에 근무하는 이경민 박사와의 만남은 김 씨의 설명을 더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 박사는 지금의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이 1세대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과거 세대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시스템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죠. 서울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수많은 인구가 몰렸고 그로 인해 대중교통 및 도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시급히 대두되었죠. 그러다 보니 교통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생겼고 그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바로 김영일 씨 같은 초기 교통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연구원은 최신 AI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죠. 노인과 장애인, 보행자를 인식해 신호를 연장하는 기능 역시 그러한 배경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 박사는 특히 스마트 횡단보도의 LED, 바닥 조명이나 AI 기반 인식 시스템이 단순히 신기술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모든 시스템의 뿌리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만들겠다는 한결같은 철학이 자리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만난 시민들도 이 보행 시스템을 두고 세대 간의 배려와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시민은 요즘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걸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가 한국을 위해 해온 노력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스마트 횡단보도에서 LED 불빛이 환하게 비추는 걸 볼 때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지난 세대가 자랑스러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스마트 횡단보도가 단순히 최신 기술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발전사와 그 속에 녹아있는 헌신의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죠. 또 다른 시민은 저희 부모님 세대는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그게 안전하다고 느끼기 힘들었던 시절을 겪으셨잖아요. 길을 건널 때마다 걱정과 불안이 따랐을 겁니다. 그분들이 위험을 겪으면서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라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보행자들을 배려하는 장치로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한국을 사랑하고 더 나은 사회를 꿈꾸던 세대의 노력과 희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첨단 기술로 구현된 길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더 안전하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쌓아 올린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이날의 인터뷰를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로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대의 경험과 헌신을 기술로 아름답게 연결해 가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취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이번 경험을 특집 방송으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횡단보도가 사실은 한국이 이룬 교통 안전 혁신의 상징이자 여러 세대의 헌신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이야기를 미국 시청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기술을 소개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몸소 경험한 감동과 깨달음을 어떻게 하면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특집 방송이 방송국을 통해 나가자마자 그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많은 시청자가 미국에도 이런 보행 시스템이 생기면 좋겠다라며 한국의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더불어 한국이 이룬 교통안전의 진정한 혁신은 과거 세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 감동의 댓글과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시청자들 중 일부는 이런 횡단보도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라며 놀라워했고, 한국이 이런 놀라운 시스템을 갖춘 나라였다니 새삼 존경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은 기대 이상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국 내에서도 주목받았고, 동료들은 모두 한국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다니 놀랍다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덕분에 CNN에서는 이 특집을 이어 새로운 시리즈로 한국의 공공 인프라와 교통 안전 시스템을 탐구하는 기획을 추가로 준비하기로 결정했죠. 저도 한국에서의 취재 덕분에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어 뿌듯했고, 한국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직접 느낄 수 있어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보람은 저 자신이 이번 취재를 통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깨달은 데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스마트 횡단보도 하나쯤이 무슨 뉴스가 될까 싶었고, 한국을 그저 몇몇 첨단 국가를 따라가는 정도의 나라로 치부했던 제 편견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시간을 통해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은 그저 최신 기술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고, 그 안에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더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세대의 오랜 염원과 헌신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특히 이번에 만난 60대 김영일 씨와 같은 분들, 지금의 첨단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 과거 세대들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스마트 횡단보도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시절 길 하나조차 안전하게 건너기 어려웠던 상황을 딛고 일어나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온 그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김영일 씨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한 일의 가치를 높게 여기지 않는 듯 했지만 그의 노력과 땀방울이 쌓여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이 되었음을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저에게 그저 한 번 다녀온 취재지가 아니라 제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준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기술 혁신은 사람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어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이룩해 갈 발전과 그 뒤에 담긴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더 많이 진정성 있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 방송을 보신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한국의 숨은 영웅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과 그들의 이야기가 미국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혁신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에도 이곳에서 또 다른 멋진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신 많은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